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한 30분 정도 늦었는데, 자, 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챔스를 봤거든요. 파리가 초반에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밀렸는데 역시나 홈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스널이 뭐 물론 한 골을 따라잡긴 했지만 이게 1차전을 내준 게 좀 큽니다. 해서 저는 파리 바르샤의 이제 결승을 예상했는데 바르샤가 이제 좀 아쉽게 떨어지는 바람에 음, 어디를 응원할진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응원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테르 파리. 저는 공격력은 파리가 앞서지만 인테르가 바르샤를 꺾고 올라온 만큼 우승은 인테르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별로 인테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제도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폴로 갔습니다. 근데 배당이 나쁘지 않았죠. 뭐 한 경기 치고 두 배면은. 그래서 어제 이제 보험을 갈까 하다가 보험 가면은 안 그래도 이제 배당도 낮은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과감히 그냥 승만 갔습니다. 보험을 쳐서 무승부를 갔으면 결과적으로 이득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뭐 잘한 선택 같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자 오늘 유로파 컨퍼런스 4강 그리고 브리스톨 셰필드 준결승 여기도 4강입니다. 4강. 그래서 준결승에서 붙어서 이제 결승 가서 이긴 팀이 올라가는 그런 챔피언십의 구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챔피언십 먼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브리스톨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 결장 부분 최근 결장은 거의 없긴 해요. 공격에도 일단은 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셰필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둘 다 이제 최근 부상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둘 다 괜찮은 편이고 자 셰필드가 3위를 했고 브리스톨이 6위를 했는데 일단 브리스톨이 홈의 성적이 엄청 좋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도 성적이 좋았고 스완지전 이후로 지금 8경기 무패 중이죠. 6승 2무. 뭐 상대했던 팀들은 다양합니다. 뭐 와포드, 썬더랜드, 브로미치, 최근 프레스턴. 뭐 약팀만 했던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제 원정이 홈에 비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무패도 좀 길게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들은 몇 경기 없었어요. 손에 꼽기 때문에 이 브리스톨이 홈이라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지난번 이제 블랙번하고 비기면서 결국 무승부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셰필드도 보면은 원정에서 막 연승도 꽤 오랫동안 했었고 최근에 이제 옥스퍼드하고 플리머스한테 진 게 조금 흠이긴 한데 그때 이제 미러한테까지 홈에서 지면서 3연패를 했었습니다. 뭐 카디프전을 연패를 끌었지만 번니 만나서 또다시 지고 근데 셰필드도 원정에서 질 때 보면은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긴 해요. 그 옥스퍼드 경기 빼곤 최근에 홈에서도 무득점 경기가 한 번 있긴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셰필드는 그래도 꾸준하게 득점을 넣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 뭔가 셰필드보다는 브리스톨 쪽으로 좀 더 손이 갑니다. 뭐 상성에서는 브리스톨이 최근 홈에서 20년도 이후에 지금 1무 2패로 밀리고 있거든요. 상성에서는 좀 밀리긴 하나 둘 다 결장이 크게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잠시만요. 이걸 한번은 그 득점을 한번 보고 가야겠네. 일단은 셰필드가 이제 87점으로 플러스 25입니다. 61득점에 36실점 그리고 브리스톨이 59득점에 55실점. 그래서 득점 차이는 별로 없지만 실점에서 셰필드가 좋고 그리고 일단은 뭐 그 전의 과정들이 어떻게 됐든 이 한 경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잘했든 뭐 못했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뭐 3위를 했다고 해서 더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게 이 단판이 아니고 홈 어웨이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브리스톨이 홈에서는 최소 승점 1점이라도 챙겨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는 브리스톨 프렘 봅니다. 요거 프렘 받으면 가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셰필드가 실점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게 최근에 무패 흐름도 있고 8경기 연속, 그리고 그 8경기 동안 단 한 경기도 골을 못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스완지전 이후로. 그래서 득점을 한다는 전제하에 보면 셰필드도 뭐 원정에서 뭐 다득점도 뭐 2대1 승리도 몇 번 있고 하긴 했는데, 최근에 스토크 2대0도 있고, 근데 플리머스하고 옥스퍼드한테 진 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 물론 플리머스하고 옥스퍼드도 나름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들이에요. 근데 브리스톨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거 프렘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뭐 승패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보이는데 저는 프렌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단판이었으면 모르겠어요. 무로 때릴 수도 있는데 이게 홈 어웨이다 보니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로 가서 피오렌티나하고 베티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순위를 좀 봐야죠. 피오렌티나가 지금 8위입니다. 8위. 35경기에 59점인데 볼로냐하고는 불과 3점 차. 라치오, 로마, 유벤투스하고도 4점 차라 아직 모릅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 근데 왜냐면 득실에서 밀리지 않거든요. 로마랑 같고 유벤하고 2골 밀리고 하기 때문에 리그에서도 해볼만 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볼로냐 빼고는 다 해볼만 하긴 한데 베네치아랑 이제 우디네세라. 근데 어쨌든 베티스 전에 졌다는 점, 저는 그때 프렌을 봤었거든요. 오버랑. 근데 이제 조합이 오버 간 조합엔 다른 게 틀리고 결국 그렇게 됐죠. 그때 빌바오 언더였나? 그 피오렌티나 오버를 갔던 게. 그래서 지난번 로마전까지 지면서 오랜만에 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오렌티나가 연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컨퍼런스 파나티나 원정에서 지고 나폴리전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나티나하고의 홈 경기에서 이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5승 3무로 6승 3무구나. 9경기 무패를 달리다가 최근 베티스, 로마한테 졌는데 이 홈에서 컨퍼런스의 성적을 보면 피오렌티나가 뭐 압도적으로 좋다고까지 보긴 어려워요. NK 첼레한테도 이제 2대2로 비겼었고, 다만 이제 피오렌티나가 언더보다 이제 오버가 많다는 점, 그리고 그 3연패까지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베티스가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베티스도 지금 리그에서 순위가 나름 높거든요. 6위. 비아레알하고 불과 1점 차고 빌바오도 4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4위까지 노려볼만 하다. 왜냐면 여긴 4경기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티스가 남은 일정들이 뭐 오사수나, 물론 이제 그나마 해볼만한 게 라요인데 그것도 원정이고, AT 원정, 홈에서 발렌시아. 발렌은 원래 홈에서 잘하지만 요새 대체적으로 좀 잘하기 때문에 쉽진 않긴 한데 어쨌든 유리합니다. 지난 홈에서 강한 에스파뇰 상대로도 2대1로 역전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베티스가 졌던 경기는 비아레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경기에서 헨트한테 지고, 그리고 셀타비고한테 역전당한 거 최근 20경기 중에 3패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났던 팀들 보면 뭐 바르샤, 그리고 뭐 컨퍼런스 피오렌티나, 그리고 뭐 레알도 있고, 레알은 또 홈에서 잡았죠. 그래서 빌바오전도 비기고 해서 베티스의 최근 그 행보를 봤을 때 득점도 괜찮습니다. 지금 4경기 연속 멀티골 이상 넣고 있고, 컨퍼런스만 놓고 딱 본다면 최근 컨퍼런스에 이제 5경기 연속 무패 중이긴 한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헨트 원정 가서 대승 거두고 홈에서 졌던 경기라든가, 홈에서 또 비토리아 SC한테 비기고 원정 가서 대승을 거뒀던 점. 항상 이게 뭐 물론 피오렌티나만큼 강팀들은 아닌데 원정에서 잘하면 홈에서 지거나, 뭐 홈에서 못하면 또 원정 가서 이기거나, 약간 요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에 이 패턴이 이어진다면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원정에서 못 이길 확률이 크다. 항상 이제 연승을 한 적은 없습니다. 베티스가.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최근 홈에서 좀 강력하죠. 5승 2무. 7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리고
뭐 리그도 중요하긴 한데 당장 코앞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베네치아 원정이면 그나마 좀 해볼 만해서 물론 베네치아는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좀 빡세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점이 적기로 좀 최근에 왜냐면 강팀들 상대로 뭐 무승부도 막 많이 만들어내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쉽진 않을 텐데 어쨌든 코앞의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결장 부분만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장에서 만약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 피오렌티나는 최근 부상이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격 쪽에서도 보면은 모이스킨도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베티스 쪽이 최근에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고 디에고 유렌테 공격은 장기 부상 미드필더도 요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러면 서로 달라질 게 크게 없다. 뭐 피오렌티나 야구세인데 두 팀의 전적도 뭐 친선전 말고는 이제 그 컨퍼런스 경기가 유일하고 해서 데이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오렌티나의 홈의 기세를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봐야 된다. 다만 만에 하나 피오렌티나가 못 이기는 그림이 나왔을 경우 뭐로 가야 되냐? 뭐 물론 연속적으로 이긴 적이 없다고는 했지만 피오렌티나가 뭐 엔케첼레도 2대2로 비기고 파나티나도 3대1 뭔가 다 오버죠. 그래서 컨퍼런스의 최근 흐름을 보면 다 오버입니다. 베티스는 오버 언더 반반이긴 오버가 살짝 좀 더 많긴 한데 리그까지 포함하면은 득점이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뭐 피오렌티나가 베티스한테 또 지든 뭐 다득점 비기든 이겨서 뭐 연장 가든 피오렌티나 승무로 보고 피오 승무 오버 봅니다. 그러니까 피오 승 중에 오버랑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냉정하게 얘기해서 오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 베티스가 흐름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피오가 그렇게 컨퍼런스에서 막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항상 약팀을 만나도 골을 먹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도 골 먹힐 것 같고 지면은 뭐 1대0으로 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버가 더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 승부. 그 다음 첼시하고 유루고로 된 자, 첼시 같은 경우 지금 리그를 좀 봐야죠. 여기가 좀 치열한데 맨시티 64, 뉴캐슬 63, 첼시 63, 노팅엄 61, 에스턴 빌라 60. 불과 한 경기에 따라서 이제 남은 잔여 경기 3경기인데 판도가 바뀝니다. 물론 5위까지라 그나마 좀 첼시가 유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모르죠. 마지막까지. 첼시의 남은 경기 보면은 좀 빡세요. 뉴캐슬 원정, 노팅엄 원정, 홈에서는 또 맨유. 뭐 물론 맨유는 의미가 없어서 뭐 상대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첼시가 유르구르덴을 4대1로 이긴 상황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난번 리버풀전도 결국에는 3대1로 이기면서 물론 자책골과 막판 PK골까지 하면은 근데 이제 슈팅이랑 유슈팅이 훨씬 많았어요. 리버풀은 어차피 우승도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동기부여 측면으로 볼 때 첼시가 3골 차의 리드기 때문에 유르고르덴이 뭐 올라갈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동안 보여준 게 없어요. 홈에서 이제 뭐 3대0, 3대1의 스코어가 있지 원정 가서는 다득점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러면은 뭐 첼시가 주전을 아주 다 빼지 않는 이상은 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달라진 것도 크게 없고 결장 부분도 오히려 유르고르덴 같은 경우 뭐 명단 제외하거나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수비 쪽이나 이제 부상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예 경기를 버리는 건지 그래서 뭐 배당은 유르고르덴으로 빠지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 배당 대비 첼시 승은 메리트가 없긴 합니다. 첼시가 아시겠지만 전적이 있죠. 전적. 어떤 전적이냐. 리그에서는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지금 무패 행진을 계속 달리고 있고 최근 에버튼 풀럼까지 이기면서 3연승. 이 풀럼 프렌을 갔던 그거 아쉽게 이제 막판 골로 이제 역전을 하면서 첼시는 제가 가면 입스위치한테 비기고 반대로 가면 이기고 극장으로 좀 안 맞았었는데 첼시가
컨퍼런스를 보면 살짝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레기아 바르샤바 원정 가서 3골 차로 이겼죠. 결국 홈에서 1대2로 졌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건 첼시죠. 이번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첼시가 아무리 홈이고 좋아 보이고 뭐 무패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컨퍼런스에서는 졌고 첼시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그러면 이제 유로그로 된 3.5 프레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1.5 이하인데 뭐 완벽히 유로그로덴이 뭐 4대0으로 질 것 같지 않다. 모르죠. 로테를 돌리더라도 유로그로덴이 지금 명단 제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것도 별로다. 그럼 이제 뭘 가야 되냐? 언오버로 접근해야 됩니다. 첼시가 유로그로덴한테 많은 골을 먹힐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첼시 주전들을 다 빼고 남은 한 경기가 뭐 진짜 중요한 경기였으면 뭐 유로그로덴 한 2프렌 정도 고배당이기 때문에 2.5면 배당이 떨어졌지만 노릴만 한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이러다 그냥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오버 중에서도 3.5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보였던 첼시의 컨퍼런스 홈 득점력 코펜하겐 1대0 레기아 바르시바 1대2 원정에서 오히려 득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볼게요.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데글림하고 토트넘. 자, 오늘 이제 어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경기인데 리그 순위 16위입니다. 득점력은 높지만 순위가 말이 아니고 의미 없죠. 토트넘은 뭐 남은 뭐 에스턴이나 브라이튼 뭐 크리스탈 이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보데글림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 왜냐? 첫 경기를 3대1 2골 차로 앞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데글림이 노르웨이 팀이라 원정이 쉽진 않죠. 그리고 보데글림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 팀들하고의 전적들 보면 트벤테도 3대2로 잡았고 홈에서 그리고 니스나 트벤테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고 예전에 맨유 원정에서도 좀 비볐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홈에서는 지금 5연승 중입니다. 라치오까지 꺾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라치오가 홈에서는 잡고 연장 갔지만 승부차이 끝에 결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데글림이 그런 운도 좀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골 차였다? 토트넘이 좀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골 차라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데글림이 그렇게 결정자가 거의 없어요. 수비 쪽에 한 명 정도? 이게 리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보데글림이. 이 노르웨이 쪽이. 근데 이제 노르웨이에서 지금 3승 1무입니다. 3승 1무. 성적이 엄청 좋고 컵 대회도 다 이겼기 때문에 유로파만 빼면은 아주 완벽하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전 비겼지만 지금 실점이 꾸준합니다. 프랑크 1대0으로 잡은 게 좀 커요. 사실 프랑크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토트넘의 결장입니다. 결장. 지금 손흥민이 결장 중이고 메디슨까지 이제 결장 부상으로 뭐 티모 베르는 아예 명단이 제외가 된 거고 물론 예전에 비해 결장이 없긴 한데 메디슨까지 결장을 당하면은 그래도 토트넘이 원정이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솔랑케도 약간 의심이 됐었는데 부상이 안 떠 있긴 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보데글림이 홈이고 그동안 강팀들 상대로 다 이겨왔던 그런 그 흐름 그리고 토트넘이 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히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2골 차면은 지키려고 할 텐데 뭐 역습으로 골을 넣어서 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보데글림이 홈에서 질 것 같진 않다. 뭐 이기진 못하더라도 보데글림 프렌 봅니다. 프렌. 그리고 요거는 보데글림 승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무승부는 별로 전 의미가 없다 봐요. 보데글림 입장에서는 뭐 비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얻어 터지더라도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승패가 좀 애매하다. 그럼 오버 가세요, 오버. 프렌 보는 거는 그래도 이제 다득점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이제 프렌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으로 토트넘이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하면 뭐 2대1 승리도 가능합니다.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근데 보데글림이 쉽진 않죠. 홈에서 올림피아코스, 트벤테, 라치오, 뭐 마카비 텔아비브, 베식타스 다 이제 멀티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득점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원정에서 거의 득점을 잘 못합니다. 보데글림이 최근에 한 골 이상 넣었던 경기가 없거든요. 홈만 오면 다릅니다. 그래서 홈에 보데글림이면 프렌 가고 오버 보고 배당 높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토트넘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기는 거는 보데글림이 한 골 차로 이기지 않을까. 뭐 두 골 차면은 결국 연장 가서, 그러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만약에 연장 가면 전 토트넘 떨어질 것 같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선 한 골 이상 주면 안 된다. 이기면 더 좋고. 일단 프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 빌바오. 저는 이제 빌바오 언더를 봤는데 그때 다폴더가 이게 하나 뜰렸죠. 왜냐면 빌바오가 전반 초반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3대 0으로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잡아줬어야 했거든요. 왜냐면 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 포함해서 계속 무패 흐름이었는데, 원정에서는 그 전에 이제 레알한테 한번 지면서, 그리고 뭐 로마한테도 지고 그래서 패배가 없던 건 아닌데, 홈에서는 진짜 실점도 적고 좋았거든요. 근데 0대 3으로 졌다? 아마 근래 그 최근 3실점 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바오가. 그래서 이 퇴장 영향이 좀 크고, 그리고 이 빌바오도 지금 순위가 4위예요. 밑에서 비아레알, 베티스가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도 갈 길 바쁩니다. 리그 남아있는 경기 보면 마지막 경기 바르셀로나 경기 남았죠. 그리고 헤타페 원정도 가야죠. 하필 또 홈에서 강한 발렌시아 원정도 남았죠. 만만한 게 알라베스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0대 3이면 뒤집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면 빌바오 입장에선 포기할 거냐, 포기하고 챔스를 노릴 거냐. 1대 0 스코어면 모르겠어요. 근데 맨유가 지난번 브랜드포드전도 뭐 선제골 넣고 이제 역전 당하다가 이제 쫓아가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득점을 못했던 경기들도 몇 경기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골은 꾸준히 넣어요. 맨유가 잘 이기지 못해서 이제 못한다고 느껴질 뿐이지, 뭐 냉정하게 놓고 보면 유로파 성적이 무패입니다. 무패. 최근에 리옹도 비겼죠. 홈 원정 다 뭐 연장 가서 이겼지만 소시도 4대 1로 잡았죠. 그래서 저는 맨유가 그래도 3대 0으로 이겼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리그에 뭐 할 것도 없고, 이러면 이제 분위기를 더 끌어야죠. 맨유 입장에서. 뭐 다음 경기 웨스트햄 경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첼시전이면 모르겠어요. 첼시 원정은 자존심 대결이니까. 그런데 빌바오를 아예 그냥 두 번 다 이기면서 올라갈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맨유, 제가 근래 맨유 승을 본 적이 있나요? 맨유 경기 웬만하면 패스하거나 이제 맨유 반대로 갔던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는 맨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왜냐, 빌바오 지금 최근 들어 득점이 좀 저조하거든요. 3경기 연속 무득점 경기도 있었고, 뭐 그때 오사수나 비아레알, 레인저스, 그리고 최근에 또 레알 0대 1, 라스팔마스 1대 0 이겼지만 맨유, 소시까지 2경기 이제 또 득점이 없어서 최근 4경기에 1득점이 전부고. 그래서 지난번 또 퇴장도 있었죠.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빌바오 입장에선. 그리고 맨유도 뭐 지르크지의 뭐 디에고 달롯의 부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빌바오 쪽이 더 빡셉니다. 지금 수비 쪽에 그때 퇴장 1명, 그리고 공격에 오이안 산게트가 지난번에도 부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근데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니코 윌리엄스, 이나키 윌리엄스 듀오가 못 나와요. 부상으로. 이게 타격이 엄청 큽니다. 이러면
맨유 마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배당 대비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맨유 승이 가장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데글린 프렌도 좋은데 배당이 좀 적고, 첼시 언더를 보는데 첼시는 조금 애매하고, 피오렌티나 오버를 보지만 생각외로 비겨버릴 수도 있고, 브리스톨 프렌을 보지만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실점이 적다는 점을 생각하면 브리스톨 프렌도 배당이 떨어진 마당에, 저 떨어진 건 아니죠. 그 배당이 원래는 이제 프렌이 아니었다가 셰필드 쪽이 프렌이었는데 뭐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배당 대비 1.5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홈이고 원정팀 결장 공격에 많고 의욕 없고 3골 뒤집김 좀 빡세고 하다 보니 전력으로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맨유 승이 어찌 보면 가장 좋아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배당 대비는 맨유 승이 가장 좋고, 그리고 고배당으로 조금 더 노려볼 거는 보데글림 한 승 정도. 근데 토트넘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프랑크 잡은 거면 보데글림 승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트넘 역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렌을 보지만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 보데글림도. 그리고 첼시는 뭐 승패 가긴 좀 빡세고 언오버로 접근하고, 피오 승무가 좀 고민되는데 일단 오버가 1순위인데 저 굳이 승무를 가야 되나? 피오렌티나? 그냥 오버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브리스톨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사실 이 단판 아니고 이제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저것도 브리스톨 프렌 보지만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겨도 뭐 근데 브리스톨은 홈에서 잘하니까. 맨유 언오버요. 맨유 언오버는 잠시만요. 맨유 언오버라. 이 땡초님이 이제 오버를 좋아하니까 맨유가 오버가 나올까? 근데 빌바오가 3실점이 되게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전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PK도 주고. 이러면 맨유가 이기더라도 3골 차까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바오가 만약에 골을 못 넣는다. 공격진이 좀 결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외로 언더로 끝날 수도 있다. 뭐 1대0, 2대0 정도의 스코어로. 맨유가 그렇다고 막 3골, 4골 때려 넣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빌바오 상대로. 빌바오가 그래도 짬이 있는데 괜히 그 라리가에서 실점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게 어디라 생각하세요? 바로 빌바오입니다. 빌바오. AT보다 실점이 더 적어요. 실점으로는 1위입니다. 1위 라리가. 그 다음 AT.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알 바르샤.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이제 헤타페가 좀 끼어 있긴 하죠. 그 바르샤 레알 그 위에. 근데 이제 득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빌바오도 50골이면은 뭐 나쁘진 않죠. 워낙 상위권들이 득점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유승이 좋아 보인다. 오버 갈 거면 저는 피오렌티나, 보데글림, 요런 걸 접근해 보시는 걸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요? 첼시는 언더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프렌도 보고 뭐 승무도 보고 오늘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대로만 나와준다면. 지금 언제냐, 그 어제도 파리, 그리고 뭐 바르샤 승이 날라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때 연패를 끊고 그때 이제 무핸디무를 이제 2개나 가져가서 이제 고배당을 2개 적중하면서 연패를 끊으면서 그 흐름이 어찌 보면 좀 운이 그쪽으로 계속 간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면 그 추가 조합을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AC 밀란이 불안해서 데려갔던 그 지로나 핸디무가 오히려 AC 밀란이 역전해주면서 같이 덩달아 적중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느낌은 좋다. 느낌이 좋아서 어쨌든 어제도 뭐 파리 승을 봤던 거고 나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들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내일 경기가 몇 경기 있나요? 내일 경기를 한번 볼까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 잠깐만, 내일은 좀 일찍 올게요. 오늘까지 일정 때문에 좀 그랬는데 내일은 좀 오랜만에 일찍 와볼까요? 배당 뜨면. 일단 웨스턴 유나이티드. 근데 호주 축구가 한 경기밖에 없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낮 경기를 잘 안 가다 보니 이것도 뭐 건너뛸 거고, 빌런, 볼프스, AC 밀란 5경기밖에 없긴 하네요. 오랜만에 낮 경기를 가야 되나? 주말? 주말은 좀, 이번 주말은 프리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도 끝났고, 그래서 그 리그 경기들은. 어쨌든 그러면 뭐 질문도 없으시죠?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일찍 올게요. 오후에 배당 뜨고 나서 좀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날 것도 미리 뭐 보든가. 그래서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들어가 볼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